오늘 새벽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이 2,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때는 군 의료진이 파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무사령부에 있는 후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필요한 일이 있거든 나를 꼭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음 날 아침에 10시에 군 의료진이 파견된다는 그런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급박하게 가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피해 현장에 가셨을 때? 건물들이 기둥이 다 사라지고 건물 층층층만 딱 이렇게 납작하게 된 그런 모양 아세요? 정말 그런 모양들의 건물들이 정말 많았고요. 기둥들이 없어지고 그냥 층 바닥들이 탁탁탁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쉽지가 될지 않네요. 뭔가 엄두도 안 났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평소에 재난 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저희보다 하루 전날 튀르키예에 도착해서 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다 한 성과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9일 새벽 1시 정도에 수경지에 도착해서 바로 3시에 구활동을 하러 나갑니다. 그날 5명을 구했어요. 진짜 거기는 완전히 지옥 같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나마 좀 네, 희망을. 한 줄기 희망으로 진짜. 네. 혹시 뭐 구조하는데도 막 골든타임 같은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면은 72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72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구조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가 제일 위험하냐면요. 몸이 어느 거기 한 부위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이 오랫동안 지나면 괴사가 되거든요. 괴사된 근육에서 칼륨 이온이 이렇게 막 혈관으로 돌아다니면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잡아서 수액을 많이 이제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목 보호대, 산소 마스크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의학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꺼내야 되기 때문에 72시간 지나서 구조할 때는 굉장한 노력과 이런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중년 여성분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출동을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튀르키예 소방관들이 고대들이 먼저 이제 보호를 하고 있었고 튀르키예 고대들은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구멍을 파서 이제 한 3-4개 층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고 대한민국 고대는 옆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한 10시부터 이제 보호 작업을 했는데 접근로가 확보가 된 게 한 저녁 한 6시 정도에 됐으니까 수작업으로 8시간 정도. 직접 그러면 네. 직접 들어가셨나요, 대리님도?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중년 여성분을 찾으려고 제가 직접 이제 들어갔죠. 일주일 사이에 여진만 무려 3,000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ani sürekli de böyle sallantı olduğu için mecbur yine kaçtık dışarıya.
다른 나라 의료진들은 너무 위험하다, 이 건물이 붕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좀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요. 그 저분 덕분에 이분을 좀 구할 수 있겠구나, 지금 다들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멋있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우리 구호대를 구호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이 좀 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항상 들었던 게 구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내 위에서 내려앉을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있는 거잖아요. 있을까 두렵지 않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덜컥 겁은 났습니다. 왜냐하면 천정은 등에 붙어 있고 바닥은 배에 붙어 있고 조금만 10cm 정도만 내려앉아도 저는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떡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환경들이 불빛을 비추니까 보이는 환경들이 더욱 참혹했습니다. 먼지가 막 쌓여진 애기 발이 보이더라고요. 발이 크지도 않고 요만해요. 그래서 애기 발을 보고 옆에 분을 보니까 애기하고 어른, 성인 여자, 성인 남성이 카페트에 말린 채로 사망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었나. 아마 처음에는 다 생존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빨리 구조를 했었다면은 그분들도 다 구조를 했을 것 같다는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연들이 다 보이는 거죠. 사망한 어떤 시신들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중년 여성을 찾으려고 들어가는데 왼쪽에 보니까 젊은 남자분이신데 거의 미세한 움직임이 살짝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 살았나 싶어가지고 장갑을 벗고 손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체온이 느껴지는 겁니다. 생존자가 있다. 보장비를 빨리 보내라 라고 해서 혈관 잡는 정맥 주사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개덩치로는 잘 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간호장교님하고 튀르키예 응급의학과 의사가 한 명 계시더라고요. Hey! Hey! Wake up! 통로가 매우 저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통로였는데 기어 들어가서 이제 수액을 주려고 정맥로를 보는데 환자분이 매우 퉁퉁 부어 있어가지고 정맥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나 못하겠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지금 제가 뒤로 못하겠다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 생존자가 그래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내가 못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쯤에는 정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거기 정맥로를 통해 수액을 주입하고 잔해들을 마저 제거한 뒤에 생존자를 구출했던 그 순간이 저도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Arkadaşlar bak arkaya bak sarsılıyor arkadaşlar sarsılıyor. Yere al sabitle şunu. 결국은 저분이 여성분의 아드님이셨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머. 이제 7번째 생존자의 어머니, 중년 여성도 이제 그 아들 이후에 바로 구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생각보다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약간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보는 순간 정말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고 보람 느끼시고. 내가 이번 생애에는 진짜 찬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찬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생에 구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에도 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그 네. 튀르키예는 가시기 전과 또 다녀오신 후가 정말 완전히 이미지가 다른 나라로 남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나라로 지금 남아 계신가요? 감정들과 생각들이 많이 복잡했던 곳입니다. 예. 저는 거기 있는 동안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과연 8명을 구한 게 잘한 것인가? 우리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들었었고요. 저 신발을 전투화를 신고 지진 현장 여러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저 분진들이 많이 보이고 진흙도 많이 보이실 텐데요. 지진 현장 밑에 사망하신 분들, 아직도 저희가 못 구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저 전투화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다나 공항에 저희가 출국하려고 하니까 튀르키예 국민들이 저희가 게이트로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셨어요. 환호를 들려주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마운 감동도 있겠지만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고 간호장교님 한 분은 양가 감정이 들었대요. 내가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샤워도 하고 따뜻한 집으로 가는구나. 그런 마음에 드는 본인이 너무 이런 마음에 들어도 되는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다했지만 조금 더 노력했으면 더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 눈물이 발칵 쏟아져 나와가지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